예, 반갑습니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예, 정재훈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여기 자, 어금니 꽉꽉님, 예, 금보따리님, 도시현님도 어서 오시고, 네, 머스만님, 월봉님, 모두바다님, 주차장님, 네, 우상해무님도 어서 오시고요. 성공대방님, 눈덩이처럼님, 지멘수님, 헤일님, 다둥이맘님도 오셨고, 네, 빨간 등대님하고 여기 핑크블루님하고 HS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이제 어떤 얘기를 드릴 거냐면 오늘 이제 먼저 시황을 좀 이제 크게 좀 잡아드릴 겁니다. 어제하고 오늘 저희 방 회원분들한테는 이제 그 미국의 나스닥 있죠? 그쪽 그 기술주 요즘에 좀 급락한다고 이제 시장에서 얘기가 나와서 뭐 개인 투자자들을 또 불안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황을 좀 넓게 잡아드리고 방송을 이제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문자 보내드린 대로 이제 8월 달에 어떻게 어떤 이제 테마나 업종들이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무 경협주는 글쎄요. 경협주는 지금 이제 뭐 어제까지 얘기를 많이 해드려서 오늘은 뭐 이렇게 크게 얘기할 건 아니고 뭐 기회 봐서 시간이 되면 뭐 조금 정도는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경협주도 뭐 올라갈 것들이 좀 있겠지만 경협주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지금 생각 안 하고 있는 쪽에서 많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뭐 두루두루 골고 하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그래요. 네. 자 일단은 뭐 그래요. 이제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지금 제가 유튜브 쪽에도 이제 실시간으로 방송을 같이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쪽에 있는 분이랑 대화를 가끔 할 때도 있으니까 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일단은 여기 해외 증시부터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 저기 뭐야 코스닥 지수는 0.7% 정도 올라와서 끝났는데 잘 끝났습니다. 잘 끝났는데 요즘에 이제 오늘이 이제 그 화요일이죠. 근데 이제 지난주 목요일부터 미국의 이제 그 페이스북이라는 회사 아시죠? 페이스북이 목요일날 급락을 하고 금요일날 트위터가 잇따라서 금요일날 급락을 하고 한 20%씩 빠졌어요. 그렇게 빠지다 보니까 지금 안 좋은 기사들이 또 막 나옵니다. 요즘처럼 이제 시황이 좀 여러분들 이제 2월 달부터 그 전 세계가 좀 조정이 들어왔었죠.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제 뭐 무역 전쟁 얘기를 이제 핑계로 이렇게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는 참 잘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2월 달부터 지금 달수로 따지면 7월 말일이니까 6개월 동안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일반 개인분들은 좀 어려우셨을 건데 이제 이렇게 수익 내기가 좀 어려운 그 장에서 피로가 좀 많이 누적이 좀 돼 있으셨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지금 또 저점도 깨지면서 종목들도 투매가 나오고 참 불편하실 겁니다. 개인들이 이제 좀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던 대복주도 급락을 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주들도 최근에 급락을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민감할 때 미국의 기술주들이 폭락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우시겠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어제 아침부터 우리 방 회원분들한테는 시황을 더 이제 깊이 있게 다루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시간이 많으니까 우리 방 회원분들한테는 이제 뭐 무방에서 얘기 안 하는 이제 시황도 많이 얘기를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종목들도 잘 가져가서 수익들을 잘 내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거기에서 얘기했던 거를 지금 한 10분 이내로 짧게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무방 회원분들도 참고를 하시고 우리 방 회원분들도 또 한 번 더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그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주가랑 뭐 아마존이랑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구글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글 아시죠? 네. 이 주가를 보면은 전체 시황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해드리려고 그러냐면 굉장히 개인들이 민감하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뉴스에서 어떤 기사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드 뉴스. 배드. 그러니까 나쁜. 누구한테 나빠요? 개인 투자자들이 딱 보면 굉장히 그 정신적인 그 피로도를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안 좋은 뉴스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미국의 기술주들이 폭락하고 있다. IT주 급락, 기술주 급락, 이젠 끝났다. 이런 식으로 기사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땡땡이가 없는 뭐가 없는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이제 기사들이 막 나와요. 가뜩이나 요즘에 개인분들 침체돼가지고 막 힘들어하시는데 그런 기사들 안 좋은 거 보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잘 가져가던 주식도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마시라고 이 시황을 잡아드리는 거니까 왜 뜬금없이 나스닥, 웬 페이스북,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심리 불안해하지 마시라고요. 먼저 왜 얘기하는지 얘기해 드렸어요. 자, 보세요. 미국의 여기 그 나스닥 지수부터 먼저 보시면 2월 달부터 이제 그 다우존스 지수 보시면 밑으로 이렇게 확 내려왔어요. 그리고 옆으로 박스권으로 돌리면서 최근에 뭐예요? 미국이 GDP가 한 4% 이상 성장했다고 요번에 되게 좋게 나왔죠. 미국이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소리가 안 들리시면 재접속하세요. 네. 다른 분들은 잘 들리시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요렇게 급락했다가 박스권을 요렇게 예, 청천님도 어서오세요. 네. 만들고 있었는데 여기를 이렇게 돌파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급락했다가 바로 3월 달에 신고가 났었고요. 또 눌렀다가 5월 달에도 신고가 나고 6월 달, 7월 달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잘 가고 있었어요. 잘 가고 있었는데 비결이 뭐냐면 여기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냐면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가고 있었어요. 보시면 네, 페이스북 주가인데 2월 달에 2, 3월 달에 한번 급락 들어왔다가 강하게 쳐서 올렸어요. 이게 뭐냐면 하루에 20% 급락한 거 맞긴 맞는데 신고가 내놓고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냐면 전 세계 증시가 안 가고 있었는데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열심히 가고 있었어요. 나스닥 지수도 올라가게 한 뭐 1등 공신이겠죠. 굉장히 잘 가고 있었어요. 남들 안 갈 때. 요번에 좀 조정을 세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고가 났던 거를 원위치 시켜놨다고 보시면 돼요. 하루에 그냥 시원하게 빼놨어요. 네. 그 다음에 자 보세요. 트위터 얘기 나오죠. 네, 트위터도 지금 이틀 동안 급락했거든요. 금요일날 20%, 어제는 8% 급락했어요. 이것도 뭐냐면 남들 안 갈 때 확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급락, 원위치 시킨 겁니다. 신고가 내놓고서 여태까지 얼마나 많이 올라왔어요. 신고가 내놓고 눌림목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IT주 끝났어, 뭐 이런 그 좀 그런 안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신고가 내놓고 눌림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이 여기에 빠진다고 우리나라도 빠지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다른 나라 안 갈 때 이 회사들이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트위터랑 페이스북 주가가 급락하니까 아마존도 급락한다고 막 이제 설레발을 공론에서 치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게 아마존이에요. 신고가 잘 나다가 조금 떨어지고는 있어요. 요만큼. 이게 그렇게 호들갑을 떨 일들인가요? 알고 보셔야 돼요. 하나 더 보세요. 요거 보고 끝낼 거예요. 구글. 뭐요? 신고가 계속 나다가, 그죠? 이게 뭐냐면 신고가 나다가 살짝 누르는 거죠. 옆에 페이스북이랑 이런 게 빠지니까 조금 떨어지는 겁니다. 뭐 솔직히 좀 신고가 난 거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아도 기술적으로는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좀 빠진다고 해서 지금 보니까 계속 국내 언론에서 어제랑 오늘 아침에 해외 증시가 뭐 미국의 나스닥이 급락하면서 기술주들이 폭락하니까 뭐 IT주들이 뭐 이제 호황이 끝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까지 뭐 그런 기사를 아무튼 보시면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는데 심리가 불편해지시겠죠. 그러면 좋은 종목을 갖고 있더라도 나중에 수익으로 연결시키지를 못하세요. 한마디로 심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기사들을 자꾸 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 어때요? 네 종목 가장 큰 것들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트위터, 페이스북, 아마존, 그 다음에 구글이죠. 신고가 내놓고 그래서 조금 누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보세요. 아까 저 종목들이 뭐예요? 전 세계가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조정 중에 상승이 나온 게 아까 저 인터넷 관련주들이죠. 이 잘 보세요. 저 종목들이 급등하는 동안 무언가는 빠졌어요. 어떤 건 빠졌겠죠. 저기 기술주나 IT주 저런 것들이 많이 급락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다른 것들이 많이 간다는 뜻이에요. IT주가 급락했대, 미국에 있는 IT주가 급락했대 그러면서 시장을 부정적으로 우리나라 코스닥도 못 가겠네,
우리나라 IT주도 못 가겠네. 이렇게 나쁘게만 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저쪽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급등해 나갔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 돈들이 어디 가겠어요? 집으로 가겠어요? 집에 있는 돼지 저금통으로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데로 또 가서 열심히 일하겠죠. 그게 어딘지를 그걸 빨리 보셔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미중 무역 전쟁하면서 저 IT주들이 급등한 대신에 급락한 것도 있거든요. 그럼 거기 상대적으로 그쪽이 저평가겠죠. 그 업종이 뭐냐 이거예요. 그거를 알면 큰 돈을 벌 수 있겠죠. 예, 그거는 여기 무방에서는 얘기를 못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되게 크게 보는 거라서 그게 뭐라고는 정확히 딱 얘기는 못 해드리겠는데 지금 굉장히 좋은 게 원래 중장기적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요번에 중국이랑 미국이랑 그 무역 전쟁한다고 다투는 바람에 6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에서 급락이 좀 많이 나왔어요. 앞으로 대상승으로 올라갈 어떤 특정 업종이 그러면 거기에 뭐겠어요? 기회죠. 그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국내에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관심이 없으세요. 어제 남북 경협주 이제 반등이 시원하게 나올 수 있을까? 뭐 이제 그런 주제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제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밥TV에서 방송을 하면 예 어서 오세요. 밥TV에서 방송을 하면 요거를 이제 녹화를 해놓고 있다가 뭐예요? 저기 이제 무방 그 유튜브 쪽에다 녹화를 한 걸 올려놔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쪽에서 이제 보시게끔 해놨는데 남북 경협주 대북주에 대해서 얘기를 평상시 할 때하고 어제 올려놓은 거하고 차이를 보니까 조회수가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앞전에는 대북주 얘기를 하면 조회수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어제는 평상시보다 굉장히 적어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는 줄 아세요? 똑같은 대북주 갖고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적게 볼까요? 휴가 중이라서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개인들의 관심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막 어떻게든 걸 해보려고 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관심도가 한 달 만에 완전히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입맛이 확 떨어진 거죠. 관심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개인들의 지금 심리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확실하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뀌었구나. 그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고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 인간지표거든요. 근데 인간지표보다 더 확실한 게 뭐냐면 개인 하나하나로 얘기할 때 인간지표인데 전체 그 개인들 군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살핀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들마다 각자 이제 뭐 전문가 방송을 제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시지만 뭐 다른 분들 방송을 또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 못 느끼시나요? 개인들이 요즘에 지수가 투매가 나오고 종목이 빠져도 7월 초 7월 중순까지는 굉장히 막 그 아우성이 심했거든요. 힘들다고 막 어떻게 지수가 또 빠지냐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말이 거의 안 들려요. 바닥에서는 소리가 진짜 안 나요. 예전에 그 LG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한 10년 됐어요. 10년 전쯤에 제가 어떤 걸 봤냐면 이게 그 차트를 지금 준비 안 해놨는데 LG 디스플레이가 뭐냐면 그 당시에 개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종목이었어요. 그 당시에 잠깐 차트를 잠깐 준비할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이거 차트 보이시죠? 네, 이게 옛날에 LG 디스플레이 2009년도인가 그때 차트인데 제가 그때 재밌는 걸 한번 그때 봤었는데 10년 정도 됐죠, 그죠? 보세요. 이게 개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차트였어요. 그때 2008년도에 무슨 리먼 브라더스 것 때문에 이제 급락했다가 LG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이 이때부터 우상향으로 이렇게 막 올라왔어요.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차트 괜찮죠, 그죠? 네. 근데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갈 때 개인들이 왜 이 종목을 좋아했냐면 주가가 2만원, 3만원이었어요.
저기 만원, 14,000원 찍고서 뭐 3만원, 4만원까지만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사기에 적당한 가격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개인들이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올라가고 좀 떨어지면 또 올라가고 계속 그랬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충 사도 돈을 벌었겠죠, 그죠? 그래서 개인들이 굉장히 선호했었는데, 이제 4만원을 찍었어요. 4만원을 찍었을 때 개인들 반응하는 거 잘 보세요. 개인들하고 증권사가 반응하는 걸 잘 보시면 되는데, 이 당시에 여기 보시면 하루에 이 대형주가 7%까지 급등합니다. 대형주는 하루에 5% 상장 안 올라가거든요. 7% 급등을 쫙 하면 4만원을 찍어요. 개인들이 열광했겠죠. 이 당시에 그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증권사에서 이 종목 없으면 안 된다. 꼭 사야 된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21선 깨지고 60선 깨지니까 요때까지만 해도 지금 주가가 너무 싸다. 계속 증권사에서 추천이 나옵니다. 언제까지요? 요 정도까지. 35,000원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요러다가 이제 120선까지 깨지고 3만원 정도에 오니까 슬슬 증권사에서 얘기는 안 합니다. 아니죠. 안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부터는 부정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요? 업황이 갑자기 안 좋아졌대요. 한 달 전에는 꼭 사야 된다 그러더니 없으면 안 된다 그러더니 포트에 꼭 있어야 된대요. 근데 여기 좀 떨어지니까 3만원 정도 깨지니까 3만원 정도 오니까 업황이 회복이 불투명하대요. 힘들대요. 나중에 28,000원 3만원 깨니까 더 이상 아무런 얘기도 안 나옵니다. 검색을 이렇게 해도 증권사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해줘요. 언제까지 아무 얘기도 안 하냐면 요렇게 금바탕 나와서 여기 36,000원 7,000원 여기 올 때까지 검색해도 아무런 기사가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여기 정거점 여기 4만원 정도 회복하니까 그때 가서 또 뭐라 그러냐면 이 종목 없으면 안 된대요. 그때 유진투자증권인가 그랬을 거야 아마. 없으면 안 된대. 꼭 사야 된대요. 난리가 났어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증권사를 욕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바닥에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아무 얘기도 없어요. 이 당시에 제 개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알아요. 막 난리가 나요. 4만원 정도 사요. 4만원이면 꼭지 걷고요. 꼭지. 여기서 사놓고서요. 조금 빠졌어요. 대형주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대형주들은 그때 조금 들고 가면은 그렇게 뭐 손해 안 보고 잘 팔 수 있었는데 개인들이 3만원 깨지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었어요. 개인들도 그랬어요. 근데 여기 막상 바닥 28,000원 찍고 29,000원 찍고 그때는 개인들도 얘기를 별로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이랑 똑같이 이건 이제 대형주니까 편안하게 예를 들어 드리려고 이제 이걸 꺼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참 똑같은 게 뭐냐면 여기에 고점 대비 한 30%까지 빠진 거거든요. 네. 대형주가 30% 조정을 두 달 동안에 2, 3개월 동안 30% 빠졌으니까 많이 빠진 거죠. 개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잠깐만에 더 올라갔는데 바닥에서 증권사에서도 아무 얘기도 안 해주고 개인들도 아무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처음엔 굉장히 좋게 얘기하다가 뒤에 가서는 안 좋다 그러다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한 달 뒤에 다시 올라오니까 또 사야 된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증권사에서 거품 물었어요. 사야 된다고.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바닥에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투매가 이제 계속 나오다 보니까 개인들이 많이 지쳐가지고 요즘 개인들이 거의 얘기가 없어요. 힘들면 힘들다, 힘들어요, 괴로워요, 이거 어떡하죠? 이런 얘기도 안 나와요. 일반 개인들이요. 지금 그게 바닥이란 얘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릴 때. 그때가 바닥입니다. 지금 이제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건 나와도 더 이상 빠지지도 않잖아요. 아까 나스닥 얘기 쭉 해드렸지만 나스닥이 뭐 계속 떨어지고 뭐 부정적인 기사 나오는데 어제 미국이 그렇게 나스닥이 1% 이상 또 빠졌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코스닥이 영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코스닥 지수 보시면 오늘 아침에는 그래서 하락 출발을 했지만 끝날 때는 양봉으로 끝났어요. 전혀 영향을 안 받아요 지금. 차트를 지금 모양새를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개인들이 아마 그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여기를 바로 이렇게 뚫지는 못할 거야 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차트는 굉장히 간단한 건데요. 나중에 양봉을 여기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조정 끝난 거라니까요. 차트로는 그래요. 나중에 여기까지 올라오죠. 여러분들 아마 애가 타실 겁니다. 아, 저걸 내가 왜 팔았지? 아, 저걸 샀어야 되는데 대번 달라져요. 차트는 눈속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차트는 눈속임이에요.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다릅니다. 나중에 한 요 정도 올라오잖아요. 그런 개인들이 왜 여기에서 급락이 들어왔었는지 기억을 하나도 못해요. 기억하실 것 같죠? 기억 못해요. 지금 여쭤볼까요? 여기 왜 이렇게 급락 들어왔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여기는요. 지난주 월요일에는 왜 급락했는데요? 지난주 월요일날 급락할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코상만 빠졌으니까요. 왜 떨어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한 달, 두 달 지나서 지수가 여기가 있으면 기억하겠냐고요. 못한다니까요.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저 오죽하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힘들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까지 했겠어요. 나중에 지나면 기억을 하나도 못하세요. 지금 이제 어떤 걸 준비하셔야 되냐면 8월 달에 이제 어떤 테마나 어떤 업종이 급등할 것인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린다고 그랬는데 가장 기본이 뭐냐면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종목을 함부로 자르시면 안 되겠죠. 대신에 지금은 절대 함부로 손절하면 안 되지만 또 반대로 종목을 교체할 수 있는 저렴이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셔야 되냐면 포트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매수한 이 종목이 정말 이게 좋은 씨앗인지 아닌지 그거를 빨리 감별을 하셔야 돼요. 그 벼농사 요즘에 다 도시에 사셔갖고 벼농사 지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그 아마 그 옛날에 초등학교 때나 그죠? 네. 공부하실 때 그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그 왜 소금물에다가 농도를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벼 있잖아요. 벽실을 이렇게 벼를 딱 뿌리면 진짜 좋은 거는 가라앉고 쭉정이는 뜬다고 그러잖아요. 기억하시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속이 빈 거면 그냥 붕 뜬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 다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샀는지, 이 종목이 지금 세력들이 매집이 돼 있는지, 세력이 매집이 돼 있으면 어떻게든 올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건지, 이게 반등 나올 때 팔고 딴 데로 이사를 가야 되는 건지, 반등이 나왔을 때, 반등이 나오면 확 한 번에 올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이걸 하셔야 돼요. 반등이 나오잖아요. 아무리 매집이 잘 돼 있어도 확 올라가는 경우는 드물고요. 대부분 들었다가 살짝 놓고 한 번 더 준비한 다음에 가요. 그러면 많이 가요. 운동선수들이 육상 어디에요? 그 트랙에 올라가면 마지막에 뭐예요? 신발끈 동여매죠? 똑같은 거예요. 한 번 더 신발끈 동여맨단 말이에요. 세력들이. 여러분들 지금 그걸 하셔야 돼요. 본인 계좌에 내가 갖고 있는 게 어떤 건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기다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종목이 급등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요. 막 우왕좌왕하세요. 20% 30% 급등했다가 끝날 때 마이너스 한 2, 3%로 끝나보세요.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팔을걸. 요즘도 상한가 30% 바뀌어서 더 그래요. 그래 저번에 안 팔았다가 다 내려왔지. 또 팔아버리면 또 상한가에 가요. 그런 거 하면 많이 겪으실 거예요 앞으로. 지금 뭘 준비하셔야 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이게 축정인지, 아까 그 벽시에 비유했지만 축정인지 정말 충실한 알곡인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확인하셔야 되겠어요? 본인들께서 실력 있으시면 차트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 그죠? 외국인 기관 그 매집한 걸 보면서 얼마만큼 매집을 했는지 계산을 해보셔야 되겠죠. 매집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아니면 차트를 정말 잘 보시는 분들은 차트 거래량이라도 확인하면서 세력들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이런 걸 보셔야 되겠고, 재료를 정말 인터넷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고급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시거나 하여튼 뭐 그런 정도의 실력이 있으시면 정보를 총동원해서 확인하셔야 돼. 이게 무슨 재료가 있는지. 종목이 한 가지 테마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테마가 같이 된 종목들이 있어요. 그걸 확인하시던지 아니면 실적 위주로 가실 분들은 기업 회계 분석이라도 정말 잘하시는 분들 찾든지 본인께서 공부를 하셔갖고 빨리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회계 분석이라는 게 기업 분석할 때 회계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뭐 1, 2주 한두 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도 지금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막연하게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전문가분들이나 누구 찾아가지고 종목 좀 봐주세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왜 무료 종목 진단 안 해드리는지 아세요? 예, 간단해요. 무료로 해드리면 그냥 참고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세요. 제가 30분 1시간을 아주 정성을 들여서 무료 종목 진단이라 하더라도 밤을 새워서 해드리잖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절대로 그 시키는 데는 안 합니다. 왜요? 돈을 하나도 안 내셨거든요. 돈 받으려고 종목 진단을 해드린 적은 전문가면서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무료로 해드리니까 그냥 참고만 하더라고요. 그럼 뭐하러 해요? 전문가도 힘들고 회원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데. 근데 가입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리딩하는 대로 하시겠어요? 이러면 다 그렇게 한대요. 실제로 이렇게 조언해드린 대로 다 정리하고 아니 더 사시고 갖고 가시고 막 그래요. 근데 무료로 해드리면은 저는 최선을 다해도 그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러니까 무료 종목 진단을 어떤 뭐 전문가분들이 뭐 이렇게 나쁘게 한다 그 뜻이 아니고 본인들께서 무료 종목 진단 같은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잘 아실 거야 아마. 본인 스스로들이 아마 본인 스스로 잘 아실 겁니다. 그냥 참고만 하지 그냥 넘어간다니까요. 그리고 다른 전문가한테 또 물어봐요. 왜요? 불안하니까요. 종목 진단을 의뢰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나중에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샀다 팔았다 하거든요. 지금 그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하는 순간에 종목들이 확 날아가 버립니다. 지금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최근에 5월달부터 그래요. 4월달부터도 그랬는데 4월부터 천천히 시작되더니 5월, 6월, 7월달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종목들이 들었다가 바로 밑으로 꽂아버려요.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 지금 2, 3일째 연속하고 있는데 왜 이 얘기를 계속하냐면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들이 이거를 당하고도 모르세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계속 보시잖아요. 그럼 그 차트에 눈이 훈련돼 있어요. 종목들이 들다가 이렇게 급락하네? 또 그러네? 그러면서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보시면 눈에 익는다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반사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급락할까봐 일찍 팔아버리신다고요. 그때부터 상한가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개인들은 종목을 전체를 못 보고 왜 이제 개인 관심 종목이나 보유 종목만 보시잖아요. 그죠? 저 같은 전문가들은 전체를 본단 말이에요. 상한가가 나온 뒤에 어떤 패턴이 나오는지 그때마다 유행하는 게 달라요. 그거를 인지를 다 한 다음에 종목을 받고 시향을 잡으셔야 돼요.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눈에 익은 대로 하시잖아요. 다 털리는 거예요. 본격적인 급등장, 대세상승장 아니면 화려한 개별 정세가 열릴 때는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따가 밤에 잠이 안 오시면 한번 종목들 한번 쭉 둘러보세요. 2배, 3배, 4배, 5배씩 이렇게 막 올라간 종목들 있죠. 그 밑에를 잘 보시면 거의 대부분 구덩이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력이 나 매집했어 이러면서 대놓고서 매집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런 것도 가끔 있지만 거의 구덩이를 하나 파나요. 그냥 안 간다니까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이해하시는 분들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이런 거 느끼신 분들 있으세요? 네. 많이 올라간 종목일수록 구덩이 파놓고 한다니까요. 목표천왕님, 골드킴님, 네. 1번을 찍으신 분들이 별로 없으시네요. 그죠? 네. 잘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구덩이를 파놓고 가요. 이따가 저기 10시부터 또 우리 직장인 공부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상세하게 얘기 드릴 거예요. 우리 방은. 그리고 급반등 나올 때 어디에서 부딪혔다가 어떻게 눌렀다 가는지 오늘 그 얘기 드리려고 그래요. 예, 목표천왕님이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맞아요. 손절 때리면 바로 반등 나오고 급등할 때 또 떨어지겠지 하고 팔아버리면 확 가버리고 그래버려요. 지금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은요. 반등 나오는 거 지금이 바닥일까?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올라가려면 회복되려면 되게 오래 걸리겠네?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아니고 목표가를 높여야 될 때라니까요. 시장 분위기를 봐가면서 저희 방에도 오늘 종목 3종목 정도
저기 뭐 수익 실현하는 게 있어요. 오늘. 근데 분위기 봐가면서 수익 실현도 하지만 폭 넓게 보면서 목표가를 높이는 종목들도 있단 말이에요. 시장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핵심, 제가 이 얘기를 드린 핵심은 뭐냐면 꼭 구덩이를 파놓고 가요. 구덩이를 파놓고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많이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2월 달부터 뭘 겪으셨냐면 이렇게 박스권 돌다가 이렇게 차트를 깨놨어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이렇게 깨졌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지수가 요만큼 올라왔어요. 종목도 요만큼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바로 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종목은 그래요. 지수는 이렇게 바로 못 가는데 종목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뭐 들었다가 살짝 놓고 가는 애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휙 떨어지는 애도 있겠죠. 평생 옆으로 계속 도는 애는 없어요. 방향 하나 잡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 셋 중에 하나인데 구덩이를 깊이 파면 팔수록 그리고 구덩이를 판 다음에 한번 들었다 놓는 거를 잘 깔끔하게 한 종목일수록 신발끈을 제대로 한번 묶은 종목일수록 이런 것들이 잘 올라갑니다. 예, 정재훈님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따 답변 드릴게요. 네. 예, 아무튼 이제 이렇게 됩니다. 지금 8월 달에 급등할 수 있는 테마, 그게 뭘까요? 7월 달에 돈이 들어와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대표적인 게 4차 산업이에요. 4차 산업이 굉장히 폭이 넓거든요. 제가 종목도 얘기 안 하고 정확히 어떤 테마라고 얘기를 안 해드려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해버리면 막 뭐라 그래야 돼요, 이제 종목을 갖다가 이렇게 막 찍는 경향들이 있으셔서 무료방송에서 종목 얘기를 안 해요. 넓게 얘기 드려요. 4차 산업이에요. 이 중에서 지금 전 세계 동향이랑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요. 뭐 블록체인이나 이런 것들도 괜찮겠죠. 이 얘기 저번에 했었죠, 그죠? 네. 그때 그 얘기하고 나서부터 좀 올라오잖아요. 최근에 최저임금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52시간 근로 이러면서 뭐 그 관련된 거 있죠, 무이나 이런 거. 그런 것들 잘 보면 지금 뭘 만들고 있거든요. 대부 경협주 중에서도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도 조비라든가 우리 막 현대 엘리베이 이런 것들 뭐 수익 한 20% 이상씩 나고 막 그랬거든요. 남들이 전혀 손 못 대는 자리에 들어가서 수익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8월 달에 뭘 갖고 수익 낼 것이냐, 7월 달에 들었다 놨다 하면서 준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빨리 찾으셔야 돼요. 여기서 그 얘기를 딱 그러니까 큰 그림은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세부적 얘기를 안 해드리잖아요. 왜요? 무방에서 그런 거 함부로 얘기하면 종목들 차트 다 깨져버려요. 조심하잖아요. 우리 방 회원분들한테 얘기를 다 해드렸어요. 얘기해드리죠. 요런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추천드렸으니까 가지고 가세요. 저희 방에서 이제 종목 추천 나가면은 종목 추천할 때 옆에다 써드려요. 무슨 종목 사세요 라고 하면서 옆에다가 무슨 수혜주, 무슨 관련주, 테마주면 테마주라고 뭘 써드려요. 이렇게 회원들이 딱 보고 요거 좋네요. 그러면 이제 사시겠죠. 그 다음에 뭐 실적이 좋은 거면 실적이 좋다. 써드리거든요. 개인들 회원들 입맛에 맞게 수익 내시라고 써드린단 말이에요. 네, 무방에서는 그렇게 못 해드려요. 무료로 추천하면 책임지라고 그러거든요. 갔다가 이제 비중 조절도 안 하시고. 그래서 이제 무료 추천을 계속 안 하고 있는데 대신에 시황은 매일 방송료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7월 달에 들었다 놓은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테마라는 게 그래요. 한 종목이 테마가 한 테마에 대북주는 이번에 수백 개였잖아요. 테마주가. 근데 보통 한 테마에 10개에서 20개 정도가 많거든요. 어떤 테마가 있으면 그 테마 안에 이제 종목들이 10개에서 20개 정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대장주들은 서로 이렇게 뭐라 그래요? 주가 흐름이 비슷해요. 서로 이렇게 들었다 놨다는 걸 잘 보면 비슷합니다. 특정 어느 라인에서 비슷하게 움직여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대놓고 움직이겠어요? 아니요. 개인들이 눈치 못 채는 거래량과 들었다 놨다. 재료가 나오는 데도 안 가요. 심지어 요즘엔 그래요. 옛날에 재료가 나오면 바로 갔거든요. 재료가 나오는 데 안 가요. 예, 선생님 어서오세요. 네. 재료가 나오도 안 가고 옆으로 막 돌려요. 근데 또 떨어지지도 않아요. 재료가 나왔는데
급등 안 나오면 급락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근데 또 떨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들고 있다가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아, 이거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확 버려버렸어요. 내가 이거 안 사고 딴 거 샀으면 오늘 상한가 먹었는데 이런 재수 없는 종목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확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불을 뿜죠. 상한가 하나, 둘, 이제 또 다시 들어가면 또 음봉 떨어지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6월달, 7월달까지 아무리 손실 보시고 뭐 대북주나 바이오주 다른 거 가지고 30% 40% 이상 손해를 보셨어도 지금 종목들 매집만 지금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 한순간에 50% 70%짜리 100%짜리 수익 바로 날 수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안 그래도 갈 종목인데 낙폭과대가 좀 심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7월달에 여기 보면 들었다 놨다 만들어가는 테마가 있어요. 제가 어지간하면 무료방송에서 얘기도 좀 하고 그죠? 다 이런 종목들 보세요. 자, 요 테마 이거 보시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이왕이면 그렇게 얘기해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얘기해드리고 올라가면 자랑도 좀 하면서 그죠? 회원가입 하시라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안 해드릴까요? 싫은 거예요. 그냥 관심 있는 분들 있죠? 이 힘든 장에도 저 믿어주고 저 의지해주시는 분 그 회원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진짜 좋은 종목은요 오픈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좋으시겠어요? 이 힘든 장에 그죠? 네. 씨앗을 열심히 뿌렸는데 그 종목들을 이렇게 무방해서 확 뿌리고 그러면 그거는 전 아닌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아마 제 입장 되면 똑같은 생각하실 거예요. 네. 지금은 또 되게 민감하거든요. 거래가 거의 없어요. 거기에서 이 종목을 갖다가 이 테마를 갖다가 막 강조를 많이 하면 비중 조절 안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잖아요. 갖다 찍어버리면 종목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저희 방은 종목 보안 이런 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저도 신경 쓰지만 우리 회원들도 종목이 딴 데에 막 이게 막 노출되거나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왜요? 저희는 테마주나 이런 것도 바닥에서 선침하거든요. 거래가 터진 다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매매하는 그런 데가 아니고 뭐 이제 사람들마다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기로 수익 내시는 걸 그쪽 가서 하시면 되겠지만 저희 방은 이제 중기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성향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 방에서는 이제 중기로 가기 때문에 대량 거래 터지기 전에 재료 미리 알고 실적 먼저 이제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바닥에서 사요. 그럼 수익이 30% 50%짜리는 수익으로 잘 치지도 않아요. 한 100% 이상 나야 자랑을 좀 할까 말까 그래요. 짧은 기간은 이게 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낙폭과대에다가 안 그래도 충분히 눌린 종목이 추가 급락이 나왔거든요. 추가로 눌러놨으니까 얼마나 지금 수익 내기가 빠르겠어요. 지금은 단기 매매를 뭐 단기적으로 매매를 많이 해서 손실을 복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은 중기 관점으로 좋은 종목들을 바닥에 사서 수익을 내시는 것도 굉장히 편하단 말이에요. 지금 뭘 준비하셔야 되냐면 아까 뭐 4차 산업이라는 것도 얘기 드렸고 아까 뭐 무인화 기계 그죠? 뭐 그런 것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키오스크죠 그게.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더 있어요. 최근에 보면 뭐 그거는 좀 거래가 별로 없어서 그런데 남북 경협주 중에 또 올라갈 것도 있단 말이에요. 아까 남북 경협주 얘기해달라는 분이 계셨었는데 경협주 중에서 경협주뿐만이 아니고 다른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그 수학의 정석 배우셨죠 그죠? 보면 교집합이라고 각각의 테마가 겹치는 애가 있어요. 뭐 심하면 뭐 3개, 4개 겹칠 수도 있겠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여기에 다 겹친 애들이 있거든요. 남북 경협주기도 하지만 다른 거랑 연결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공략해 놓으시면 그런 것들은 급반등이 나와서 올라갈 수 있죠. 테마주도 또 테마주라고 너무 나쁘게 보지 마세요. 테마주 중에 늘 강조하지만 실제로 실적이 일어나는 테마주가 있어요. 남북 경협주의 단점이 뭐였냐면 미국이 북한의 그 경제 제재를 풀어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북한이 또 순종적으로 나와야 되고 근데 북한이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매출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나 불확실한 기업들이 굉장히 이번 대북주에 많았었어요. 실제로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아닌 것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무더위 수혜주라든가 미중 무역 전쟁 수혜주라든가 아까 이 뭐예요? 뭐 블록체인 4차 산업
그런 거에는 실제 매출이 일어나요. 그 매출이 일어나면 실적이 잡히겠죠. 지금 불황이라고 하지만 실적이 잡히는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업 안에서 실적이 좋은 건 실적이 좋은 거대로, 그 다음에 재료가 있어서 테마성으로 상한가를 뽑으면서 가는 종목들은 그런 것들 위주로 뽑아서 지금 포트를 딱 채워놓고 완성을 해놓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쭉정이는 이제 반등 나올 때 팔아서 좋은 걸로 교체하는 거죠. 그 작업을 지금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수가 본격적으로 들을 때 있죠. 그때 수익으로 바로 이어지실 수 있어요. 지수가 다 올라온 다음에 잃어버린 돈 찾아가지고 그때 가서 아 그래 고생해서 잃어버린 돈을 찾았으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도 돈을 벌어봐야지, 그러면 꼭지예요. 아 이렇게 기분 나쁘게 얘기하냐고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전문가 10년 하면서 항상 느낀 건데, 꼭 그 꼭지에서 회원가입하신 분들이 계세요. 좀 그래요. 아 그래 좀 일찍 좀 들어오시지. 그때 들어오셔도 이제 수익 날 게 있겠지만 300%, 200%, 막 400% 남 앞에 있는 회원들은 300%, 400%짜리 이런 수익 내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막 매일째 올리고 있는데, 그때 들어오시면 수익이 나긴 나요. 근데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200%짜리 막 400%짜리 그런 매매일주 보고 들어왔는데 또 그렇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왕이면 쌀 때 들어오시라는 얘기예요. 준비를 많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재료를 뽑을 수 있고 실적을 혼자서 분석하실 수 있고, 세력이 상한가 2개 나오고 하한가 안 될 때라도 장난치고 있네, 이 정도의 깡따구가 있으시면, 이 정도의 깡이 있으시면 혼자 하셔도 돼요. 근데 그 정도 실력이 되려면 좀 고생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죠. 이제 그런 과정들이 남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분명히 이제 급반등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급반등들이 나올 때 초반에 개인들이 대부분 다 털리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여 계신 것들 막연하게 이제 그래도 들고 있었더니 본전에 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 가서 그 돈을 갖고서 매매를 하시려고 하면 대부분 거기가 꼭지예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지금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시간을 이렇게 허투루 보낼 때가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개인들이 아까 그 근거가 하나가 뭐냐면, 개인들이 지금 반응이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항상 이럴 때가 정말 좋은 기회였었어요. 아무도 좋은 얘기를 안 해요. 현금 들고 있어야 된다. 올라오면 팔아서 쉬려고요. 막 이렇게 안 좋은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아무튼 그럴 때 급반등이 나오고 이제 시원하게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지금 준비를 많이 하셔서 수익들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아무튼 지금 8시, 9시 55분 정도가 됐는데, 오늘부터 좀 9시 한 10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내일도 이제 9시 10분에 방송 시작할 테니까, 그때 저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 아까 여기 유튜브 쪽에서 뭐 물어보셨죠? 유료 회원으로 전환하시면 개인 상담은 채팅창에서 해야 되나요? 그 회원들하고 소통하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메일 주소를 하나 알려드리거든요.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직장인분들, 저희 방에 회원들이 직장인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방송에 못 들으신 분들이 많아서 뭐 메시지나 이런 것들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뭐 상담 계속 해주시면 바로바로 답변 드려요. 뭐 종목 진단도 계속 해드리고, 네, 궁금하신 것들이나 처음에 회원 가입하시면 이제 적응이 안 되셔서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안내해드리고 상담해드리니까, 네, 채팅창에 쓰셔도 되는데 보통 메일이나 개인적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회원들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어갖고 종목 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개인적으로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방으로 회원 가입하시면 그렇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까 정재원님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쪽에서 질문이 들어와서 그 얘기를 해드렸고, 뭐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들 해주세요. 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준비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드렸는데 지금 준비를 정말 잘 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가 않으세요. 네. 저희 방 회원분들은 지금 열심히 씨를 뿌려놨고 준비 많이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수가 조금 더 올라오고 테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수익들이 굉장히 빠르게 날 거예요. 주식은 사업이랑 똑같아서 어느 특정 순간이 딱 되면 순간 수익이 폭발적으로 나요. 그렇게 뭐 몇 달, 1년 이런 식으로 이제 2년 누적이 되면
나중에 그 계좌가 살이 진짜 통통하게 찌겠죠. 계좌 수익이 2배, 3배, 5배, 10배 이렇게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개인들이 모두 부정적이고 비관적이지만 이럴 때 좋은 시들을 좀 많이 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유 종목 매일 상담 해드려요. 예. 처음에 회원가입하실 때 메일 주소 하나 남겨드릴게요. 네. 처음에 회원가입하시면 보유 종목 진단부터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투자 성향에 맞게 상담해드린 다음에 살릴 수 있는 종목은 살려드리고요. 리딩을 계속 해드리고, 그리고 좋은 종목들은 그렇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체가 좀 필요하신 거는 이제 제 추천주로 교체를 좀 해드립니다.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니까, 예. 종목 진단은 뭐 종목을 제가 가장 많이 본 게 한 150개, 180개 이상 갖고 들으신 분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종목이 많으셔도 괜찮으니까 들으실 때 그냥 그대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쪽에도 참 메일 주소 하나 올려드릴게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들 해주시고요. 네. 네, 아무튼 휴가철인데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네, 오늘 아무튼 여기 준비들 많이 하시고 제 그 수익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보시면 좀 또 갱신을 좀 해놔야 되는데 여기 최근에 수익난 종목들 여기 있죠, 그죠? 여기 보시면 보유기간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보유기간은 여기 매수일하고 매도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돼요. 한성기업 같은 경우 일주일 동안 40% 났고요. 신성홀딩스도 그렇고 뭐 3일이죠, 그는. 네. 샘표식품도 한 일주일 정도 해서 40%. 제일제강도 저희 방에서 요번에 좀 굉장히 이제 핫이슈가 됐던 종목이죠. 네. 수익이 60% 이상 났고 뭐 대북주도 있었고 방탄소년단 이런 것도 바닥에서 선침해가지고 수익들이 많이 났습니다. 부산산업 같은 대북주도 400%짜리 수익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중기로 하고 있어요. 중기라는 게 개념이 다 좀 달라가지고 좀 애매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보유기간이 부산산업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요거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시장이 조금 이제 누르거나 그럴 때는 약간 이제 뭐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 최근에 여기 보시면 돼요. 아무튼 매수 매도일 다 있으니까 요거 참고해서 뒤에 두 페이지가 더 있거든요. 올해 1월 달부터 수익낸금 올려놨으니까 요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은 손절 없이 종목들 중기로 해서 실적이 좋고 재료가 좋은 종목들 위주로 추천드리기 때문에 보유만 하시면 빠른 시간 안에 수익들이 금방 나세요. 아무튼 지금 시장이 좀 눌려있고 개인들이 비관적인데 이때 들어오시면 수익들이 정말 빨리 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기존 회원분들이랑 같이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하기 힘드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와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종목은 진짜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료방송 매일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만 일관되게 시황 설명드리고 그렇게 해드리잖아요. 하루에 방송 2시간, 3시간씩 하거든요. 그 안에서 이렇게 기법 강의도 해드리고 그리고 시황도 계속 잡아드려요. 그러면 실력도 이제 많이 이제 좋아지시고 편안하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네네. 네네. 벌써 10시네요. 자, 여기 제가 직장인들 오늘 또 공부방 있어갖고 10시부터 진행을 해야 되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9시 그때 9시 10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편히 주무시고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들어가십시오. 네. 정재훈님은 그 메일 주소로 상세하게 궁금하신 것들 다 보내주세요. 제가 그 메일로 답변을 드릴게요. 10시부터 여기 직장인분들 공부방을 해야 돼서 방송을 여기서 마쳐야 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편히 주무시고 여기 직장인분 저희 방 회원분들은 10시 10분까지 방송창 다시 열을 테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세요. 네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